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입니다. 민법에서 대리라고 했는데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었고 옛날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입찰 대리를 하면 경매 브로커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대리권을 허용한 거예요. 이 대리인이 만약 예를 들면 입찰 가격을 1억을 써내든 2억을 써내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이야기, 대리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효과는. 그래서 사기꾼한테 대리를 하라고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그 가격도 써내는데, 즉 이 매수 신청 대리를 허용했다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사기꾼이 아니라는 공신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금액을 써낼 수 있다고요. 획기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분이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1만 명 개업 공개사 중에서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월 4일 날 제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교육을. 제 생각에는 좀 매수 신청 대리도 옛날에 안 해줄 때는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더니 막상 하라고 하니까 또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매수 신청 대리를 무한대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입니다.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증금 최저매각 가격 10% 낸다고 했는데 이걸 대신 위민을 대신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찰표 대신 작성해 줄 수 있고, 자수님 매수신고, 아까 자수님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또 지금 우리가 시험을 10월 말에 보죠. 10월 말에 보는데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5번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요. 똑같잖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물론 강의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범위는 똑같은 걸 5번 반복한다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몰라서 짜증나는데 나중에 몰라서 짜증나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아는 거 듣고 있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걸 참아야 돼. 다 알고 있어도 끝까지 수업을 들어야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확률적으로 보면. 예, 다 외워집니다. 저도 뭐 돌아서면 잊어먹긴 한데 그냥 계속 시험장에 가서도 쉬는 시간에 1차 보고 나면 2차 시험 볼 때까지 1시간 50분인가 있어요. 점심시간. 그때 암기 프린트 읽어보면 돼요. 밥 먹는데 30분도 안 걸리잖아. 우리나라 사람 한 10분만 하면 다 먹는데 거의 시간은 많아요. 뭐 밥은 밖에 나가 먹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먹고 술 먹고 싸워가지고 안 들어온 사람 많아요. 아니 뭐 1차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뭐 괜히 시험 본 거 채점하지 말라고. 이미 본 거 끝났는데 2차 준비해야 되는데 1차 뭐 네가 잘 봤니 내가 잘 봤니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은 저도 시험 보러 못 들어가 봤어요. 옛날에 제가 시험을 15번 넘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합격한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접수가 안 돼. 제가 그것도 자꾸 제가 재발등 찌었어. 제가 자꾸 물어봤어. 저 합격했는데 또 봐도 됩니까? 자꾸 물으니까 짜증나니까 이제 못 보게 아예 막아버렸어요. 전산으로. 옛날에는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15번 넘게 시험 봤어요. 100점이 아니고 다 떨어졌어요. 15번 봐가지고 시험 2번 합격했어요. 10회 때 14회 때 다 떨어지고. 최고 쉬웠거든요. 10회 때 9회 때 3,000명 뽑다가 10회 때 15,000명 뽑아서 제가 됐고요. 14회 때도 3만 명 뽑았어요. 그래서 재수로 된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언젠가는 재수로 한 번은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꼭 올해 합격해야 되니까 재수를 운을 노리면 안 되겠죠. 실력으로 합격해야 될 겁니다. 저는 62점으로 합격했어요. 운으로. 그 10회 때는 이제 공부해가지고 한 89점인가 합격했어요. 그 10회 때. 그래 10회 때는 제가 6등 했다더라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알려주더라고요.
몇 등 했는지 안 묻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수석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수석 합격자가 모두 100%, 올 100% 다 망했어요. 한 명도 현업에 없어요. 수석의 저주. 성적하고 사업 성공하는 것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성적이 높을수록 망할 확률이 높다. 저도 89점 받아가지고 결국 중개 못하고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너무 점수 높으면 돈은 많이 못 버는 경향이 있더라.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70점 이상 잘 안 나와요, 요즘은. 70점 이상만 안 나오면 60점대로 합격하면 개업해도 돼. 바로 딱 60점으로 합격하면 바로 개업해도 성공해요. 근데 80점 이상 받았다면 위험해요. 그거는 진짜로 망할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80점 이상 받았다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통계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80점 이상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 상대하는 거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탄력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법대로만 하려고 하면 다 알아버리면 무섭잖아요. 세상이. 무서워서 법 어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보증금 준 거 1등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거든요. 1등 한 사람 빼고 최고 높게 쓰는 사람 빼고 그거 돌려받아도 된다 대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임차인 이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죠.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어요. 그 세입자들이.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제가 아까 2등을 할 실익이 없다고 했죠. 2등 하면 돈만 묶여 있어요. 1등이 돈 다 낼 때까지 안 돌려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으로 더 낫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걸 개업공개사가 대신할 수 있다. 518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이 약간 모순이 있어요. 규칙이. 즉 자동차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는 입찰 대리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자동차가 훨씬 더 권리분석하기가 쉽죠. 자동차는 뭐 유치권 이런 거 골아픈 거 없잖아요. 자동차도 경매 나와요. 법원에 가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보니까 자동차도 경매 나오고 또 공매도 나와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보면 이게 정부 예를 들면 경찰차, 백차 이런 거는 뭐 10년인가 사용연한이 있대요. 사용연한 지나면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공매 처분해야 된다고요. 제 처제도 어디 회사 다니는데 지금 컴퓨터 10년 돼 가지고 회사 규정에 의해서 10년 넘으면 새로 사야 되나 봐요. 그 저보고 쓸 거냐 묻더라고. 10년 넘은 거. 나도 새 거 쓰고 싶다. 10년 넘은 거 내가 왜 쓰냐 이러고 안 한다 했는데 어쨌든 그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다고 관공서 이런 데는. 그래서 공매 넘어오는 물건 중에 10년 써도 깨끗한 거 많아요. 차 굉장히 싸거든요. 그 자동차도 경매나 공매로 살 수도 있다. 똑같습니다.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자, 519페이지입니다. 519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데 우리 앞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즉 시군구에 등록을 했어요. 옛날에 시군구에.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주 지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려면. 지원에서는 안 되고 지방법원에 가야 돼요. 수원지방법원 여주 지원이죠. 이게 이천 법원도 있나요? 없어요? 광주법원은 있던데. 광주시법원 있죠? 오히려 광주가 인구는 더 많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데 여주에 있더라고요. 법원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여주지청장 했잖아요. 옛날에 자천돼가지고 여주지청장. 완전히 저기는 서로 안 가려고 하겠죠. 자천된 사람들만 가더라고요. 월급은 똑같지만 그 시골 약간 여주에서 이게 사망률이 좀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죄송합니다. 여주를 제가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통계청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망률 높은 걸 나오더라고요. 저 원주법원에 원주로 가거나 병원을 분당으로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린대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들은 비교적 안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병원 없는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될 게 아니라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되죠. 병세권이라고 있더라고. 병세권. 노인들 사는 데는 병원 옆에 사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요. 등록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줍니다. 암기 프린터 2번에 맨 밑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 이내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이라고 적혀져 있죠. 2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숫자는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14일. 자, 등록 요건입니다.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것도 1번도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개업공개사이거나 이게 실질적 의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 뜻인데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도 악법도 법이라고 있고 법이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즉 다시 말하면 부칙개공, 중개인, 옛날에 자격증 없이 복덕방을 하던 분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인데 제가 지금 이거 3월 4일 날 강의합니다. 협회에서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상 이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공탁을 가입하였을 것. 이 강의를 해보면 지금 이 대상이 누구겠어요? 다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 분들이죠. 개업공개사 분들 다 현업에서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매에 대해서 전문으로 경매에 대해서만 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공탁을 가입하였을 것.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맨 마지막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 밑줄 치놓으세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 56번에 즉 중개업을 할 때는 미리 보증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보증가입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미리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1번하고 3번이 달라요. 56번에 1번, 3번. 자, 서류 내는 거에 보니까 서류 내는 걸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소위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안 된다는 이야기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등록증 있어야 되고 여권용 사진입니다. 지금 정부 관공서에 들어가는 모든 사진은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전부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만드는데도 여권용 사진이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운전면허증 갱신하라고 연락 왔는데 거기도 여권용 사진 2개 파일로 가지고 오라더라고. 사진 파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하려고 그래요. 파일로 달라더라고. 사진으로 말고 가지고 경찰서에 오거나 뭐 운전면허장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던데요. 여권용 사진입니다. 시험에 반명함판 사진 X로 나온 적이 있어요. 여권용 사진입니다. 참 이런 거는 시험에 이게 논리적으로 왜 여권용 사진이냐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냥 암기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안 되면. 옛날에는 반명함판은 3 곱하기 4고 여권용은 3.5 곱하기 4.5cm고 여권용 사진은 여자분들은 귀가 나와야 되죠. 눈썹도 나와야 되죠. 뭐만 나오면 돼요. 저도 해외여행을 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해마다 다니고 올해가 아니고 2024년도만 못 갔어요. 제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하면서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가려니까 잔금 낼 돈도 없는데 저 여행이나 다니려고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다가 그거는 내가 논리적으로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돈이 지금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여행 다닐 정신이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긴 했는데
너무 사진을 메이크업 이런 거 해도 사진, 여권용 사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사진하고 실물하고 너무 다르니까 거기 계속 사진 봤다가 얼굴 봤다가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외국에서 특히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웬만하면 실제 얼굴하고 좀 비슷하게 하는 게 좋아요. 여권용 사진.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수수료 내는 게 11번에 있죠. 밑줄만 쳐놓으세요. 몰라도 11번에 밑줄 쳐놓고 나중에 너덜너덜 해가지고 안광이 지배를, 고등학교 책에 그런 게 있더라고. 안광이 지배를 철할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안광이 눈빛이 지배를 철했다. 종이를 뚫고 나갈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즉 너덜너덜 해가지고 나중에 뒤에 다 보일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복사해 줍니다. 원장님이 그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덜너덜해서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하면 또 복사해 주니까 그냥 아끼지 말고 밑줄 치고 하시라고요. 또 중간에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면 또 새로 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은 내년에도 또 본다고 코팅해가지고 가위 다니더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더라고. 내년에는 또 새로 내년 게 나오니까. 자, 결격 사유다 이 말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예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게 요 1번이 시험에 나왔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폐업 신고로 재지은 게 아니라 중개업을 폐업해 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단서가 좀 웃기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 재지어야 등록 취소하는데 이 매수 신청 대리는 변호사들이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변호사 단체나 마찬가지죠. 전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폐업하겠다, 매수 신청 대리 폐업하겠다, 안 하겠다는데도 굳이 등록을 취소합니다.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안 하겠다는데 왜 기분 나쁘게 등록 취소하냐 이러니까 그래 기분 나쁘라고 한다 이러더라고요. 스스로 안 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등록 취소한다고 그럼 좀 등록 취소됐다 이러면 왠지 취소 당한 거잖아요. 뭐 잘못해가지고. 근데 스스로 폐업하겠다는 사람도 등록을 취소해요. 그래서 스스로 폐업하겠다고 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재지은 게 아니니까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그 경매 법정에 있으면 집행관들이 마이크 잡고 뒤에 그 조용히 하세요. 계속 떠들면 감치명령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치명령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20일 범위 내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지금 법원에서는 가짜로 바지 입찰이라고 하거든요. 바지 입찰. 원래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돈도 안 넣고 그냥 2등은 원래 1등만 보지 돈 세보고 이래 안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1등 한 사람 것만 돈 세보지 2등 3등 한 사람 돈 다 안 세본다고 시간 없어서 그냥 그대로 봉투채를 내준다고요. 원래는 돈을 내야 되는데 돈도 안 넣고 입찰에 참여하면 입찰방해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까지 공고에 붙여놨어요. 입찰방해죄 이런 걸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2년간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되고요.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대리의 방식은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가 대리하려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하죠. 경매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서명 날인 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교부할 의무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뭘 설명해야 되냐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소유권 취득 시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밑에 두 개가 시험에 나왔어요.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된다. 일종의 시세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뭐냐면 감정 가격이 얼마다 이걸 말해줘야 된다고요. 감정 가격이 시세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이 감정가 2억인데 2억 2천에 낙찰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비싸게 하려면 사전에, 사실은 법에는 없지만 사전에 미리 물어보는 게 좋겠죠. 나 꼭 필요해서 무조건 낙찰받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등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써내야 되는데 2억 2천까지 써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죠. 법에 물어보라는 말은 없지만.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6번에 중개업할 때 확인 설명해야 하는 거에는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라고 안 돼 있고, 암기 프린터 6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하라고 돼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 몇 번에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이 3번에. 이게 거래 예정 금액이 사실은 경제적 가치하고 사실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감정 가격이고요.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시험에 매수 신청 대리할 경우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된다 하면 X예요.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라고 돼 있다고, 표현 자체가. 또 만약에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된다, X라고요.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해석상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소유권 취득 시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가 뭐가 있었어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된다.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양평, 흑염소, 분묘기지권 이렇게 집으면 나올 거예요. 양평에서 양평에 흑염소, 분묘기지권 이렇게 집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문중산을 갔다가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근데 문중산에 묘가 50기가 있어요. 군데군데 산 군데군데 나와요. 양평, 흑염소, 분묘기지권. 이게 순서는 모르겠는데 그 치면은 아마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분묘기지권, 양평, 흑염소 이렇게 집어든지.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유명한 사건인데 분묘기지권이 있으니까 묘를 안 옮겨도 된다고요. 그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게 경매의 꽃천, 명도라고 돼 있어요. 그걸 묘다 이장시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 펜션 지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묘가 군데군데 있으면 펜션 짓기 어렵죠. 근데 법적으로는 묘 이장 안 해도 되잖아요. 분묘기지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이장시키는 게 중요한데, 합의하려고 하면 돈 1억 줄게 옮겨달라 하면 2억 달러, 2억 줄게 하면 3억 달러. 실제 합의되기가 어렵죠,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낙찰받아가지고 문중에다 내용증명 보낸 거예요. 내가 경매로 낙찰받아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땅 위에 있는 묘 다 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그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에서는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그 묘 주변에다가 철조망을 설치해놓고 거기에다가 흑염소를 갖다가 놔놓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당신들 조상이 흑염소 발 아래 짓밟히는 모습을 구경하러 오십시오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법에 묘 안에다가 흑염소 키우면 된다는 규정도 없고 안 된다는 규정도 없거든요. 그럼 또 소송해봐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 엄청 걸리겠죠. 어쨌든 판례는 뭐가 있냐면 봉분이 있어야, 봉분이라는 게 위로 불룩하게 묘가 올라와 있어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염소발 아래 짓밟히면 며칠 안에 그냥 평평하게 평지로 돼버린대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인정 안 될 여지도 있다고, 봉분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문중 어른들이 노발대발하면서 어디 우리 조상들한테 염소발이 짓밟히게 하냐면서 와가지고 막 노발대발하니까, 그러면 옮겨달라. 옮겨주면 한 개 옮기는데 2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옮기는 비용 250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다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50개 옮기는데 5, 25, 한 2억 5천만 원 들어갔어요. 한 개당 500만 원. 보상해주고 그 문중 어른들한테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대략 내용 읽어보면 그런 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옮겨가지고 어디 뭐 다른 데 파내라는 게 아니라 이 산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좀 해달라. 그럼 워낙 땅이 넓으니까 한쪽으로 옮겨버리면 나머지 펜션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수백억 이익을 얻었다.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돈은 번다고. 다 완전한 걸 알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법적으로는 안 옮겨도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압박을 가해서 옮기게 만드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수 부담해야 될 권리가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보수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수인이 된 경우, 즉 낙찰받은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거 낮은 거 안 나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높은 걸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 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상담해주고 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변호사들도 변호사 상담해주고 50만 원까지 못 받아요. 지금 한 1, 20만 원 주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상담 수수료를. 낙찰받았든 안 받았든 상담해주고 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요거 유치권이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이런 말만 해주고 50만 원 받아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실비 3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최대, 원거리 출장비, 멀리 가는 교통비, 출장비는 받을 수 있는데 가까이 가는 교통비는 못 받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는데 700원, 800원 들어가는 것도 따로 받을 수 없다. 왜? 상담 권리 분석 보수 이런 데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요 시험에 나왔어요. 2번.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왜? 매각 대금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일반 중개 보수는 잔금 치를 때 받잖아요. 요거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28일까지 돈 내는 날이면 28일 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지만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신의성실로서 공정하게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비밀 준수를 해야 되고 민사집행법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된다. 그 집행관이 마이크 잡고 앞에서 가격 금액을 고치면 안 돼, 무효가 됩니다. 이런 거 하고 있으면 그 말 따라야 됩니다. 전부 다 녹화도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거 만약에 부정행위 있는지 이런 거 보려고 그런지 녹화도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방청석에서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화면에도 나오더라고. 모니터 화면에도 그 하고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게시인데요. 게시해야 되는 게 우리 중개업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 요게 하나 더 추가됐죠.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 우리 중개업 할 때는 중개 보수율표를 게시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 또는 휘장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등록증에 보면 수원지방법원장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중개사무소에 걸어놓으면 공신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하시라고요. 만약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가 된 경우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고 업무 정지 사실을 업무 정지당했다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정지당해도 중개사무소에 업무 정지당했다고 써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중개사무소 다녀봤지만 업무 정지됐다고 써붙이는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저는 못 봤어요. 중개업은 안 써붙여도 되고 매수 신청 대리인 써붙여야 된다고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사람이 지금 전국에 2,000명도 안 된다고. 11만 명 중에서 개업공개사가 지금 11만 9천 명입니다. 커피숍 전부 다 합한 것보다 중개사무소가 많다고요. 커피숍 최고 많은 게, 가맹점 최고 많은 게 뭐 이디야, 메가커피, 뭐 컴포즈 이런 게 많더라고요. 스타벅스는 한 2,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스타벅스가 많은 것 같은데 스타벅스보다 이디야 이런 게 더 많대요. 그 2,00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스타벅스는 2,000개밖에 안 되는데 중개사무소는 11만 개가 넘는다고요. 편의점보다 많아요. 중개사무소가. 그래도
돈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망하고 계속 적자면 문 닫아야지 열어놓을 필요는 없겠죠. 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에게는 뭐 남성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여성분들은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걸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냥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한다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음 편하게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막 목숨 걸고 이거 안 벌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사기치려 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벌려면 돈이 더 안 벌려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안 벌어도 저는 지금 그렇거든요. 이제 뭐 내 늙어가지고 큰 돈 못 벌어도 그냥 용돈만 벌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 편하게 하고 있어요. 와이프는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그냥 강의 힘들면 하지 말라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 해도 제가 하는 걸 아니까 힘들면 하지 마라 자꾸 짜증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돈을 떠나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거든요. 뭔가 하기는 하는 게 좋아요. 자, 개업공개사의 신고 의무인데요. 이것도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요. 2번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중개업, 휴업, 폐업.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업, 폐업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돼. 미리 사전에. 근데 사전에 신고해놓고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10일 이내 또 한 번 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관청에는 미리 해야 됩니다. 2번만 좀 주의하십시오. 자, 금지행위인데요. 금지행위는 시험에 나왔던 게 2번, 3번만 시험에 나왔어요. 이때까지. 왜 이때까지 나온 걸 강조하냐면 계속 기출문제는 반복되고 있어요. 나왔던 부분이 계속 출제된다고요. 2번, 3번만 시험에 나왔어요. 나머지는 그냥 금쟁이라는 느낌이 와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어떤 부동산 입찰을 하는데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 본인으로서 입찰하고 이러면 자기가 낙찰받으려고 입찰을 하고 또 손님 거 입찰을 하고 이러면 손님이 피해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의뢰인이, 위임인이. 왜?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거잖아요. 1등 1명. 1등 1명 뽑는데 다른 사람한테 매수 신청 대리 보수 받으면서 내가 입찰해 줄게 하고 금액 써놓고 자기 이름으로 그거보다 조금 싸게 써내버리면 높게 써내면 높게 써낸 사람이 낙찰되잖아요. 상도위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번, 2번이 같은 취지예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지금 뭐 탄핵 재판을 하는데 청구인, 피청구인 양쪽을 다 대리하면 안 된다고. 변호사는 한쪽 편만 들어야 된다고. 양쪽 다 하면 한 군데 충실해야지 양쪽 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도 민사사건, 형사사건, 피고, 원고를 둘 다 대리할 수는 없어요. 한쪽만 대리해야 돼요. 2명 이상을, 쉽게 말하면 남자가 두 여자한테 난 당신만 사랑한다 두 사람한테, 그러면 옛날에는 그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받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됐죠. 지금은 사기죄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돈 뜯어냈으면. 돈만 안 뜯어냈으면 처벌받지도 않아요. 당신만 사랑한다 말해도. 그럼 또 당신만 사랑한다 이게 똑같은 거죠. 두 사람한테 두 사람 다 내가 낙찰받아줄게. 말이 안 되죠. 둘이를 동시에 뽑을 수는 없죠. 더 높게 쓰는 사람 한 명만 뽑는데 둘 다 내가 낙찰받아줄게. 그게 사기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짓은 한 사람한테 충실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와이프한테 당신만 일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한다만 해도 뭐 잘못 먹었냐, 오늘 왜 그러는데 뭔 일 있냐,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하던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번 3번이 출제됐다. 상도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이걸 두 사람한테 동시에 내가 낙찰받아 줄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하면 안 된다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휴업 신고는 미리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는데, 아까 매수 신청들이 휴업하려면 미리 신고하는데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는 미리 해놓고 지방법원장에게는 사후 10일 이내에 또 한 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강사로 출강을 한다고 했는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 실무 교육은 어디서 하냐, 누가 하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합니다. 시험에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데 지방법원장이 한다. X로 출제됐어요.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까만 별표 있죠. 53번에 까만 별표. 53번에 까만 별표. 53번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3번. 근데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X 이렇게 나왔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데 협회, 대학, 전문대가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협회에서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받아야 됩니다. 일반 임원들은 안 받습니다. 만약에 교육을 받고 폐업 후 1년 안에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즉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인 이유가 왜 1년이냐 하면은 법 바뀐 게 해마다 바뀌잖아요. 세법 같은 거 해마다 바뀌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는 한번 교육받고 그만두면 무조건 다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1년 안에 다시 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나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받아놓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1년 안에. 근데 취직을 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이야기고요. 1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받은 지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저는 교육하기 전에 태어나서 교육 처음 받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꼭 물어봐요. 몇 번 받았는지. 여러 번 받은 분도 많아요. 저는 실무교육을 8번 받았어요. 망했다가 다시 하고 망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망한 거 아니고 제가 표현을 가학하게 했는데 망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냥 잠시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한 거예요. 망할 일은 없어요. 중개업 해가지고 그것만 직접 거래만 안 하면, 직접 투자만 안 하면, 중개만 하면 솔직히 망할 일은 없어요. 크게 돈을 못 버는 거지 망할 일은 없다고 소개만 하면 돈 될 거라 생각하고 내가 직접 샀다가 이게 가격이 내려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가급적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초창기 때는 투자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중개보수 받아봐야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5억에 샀던 게 6억 7억 막 올라가는 거 보이면 하고 싶거든요. 정책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내려가는 정책을 쓰고, 정부에서는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 올라가는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앞으로 가격이 부동산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거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지나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른다고. 미래는 올라가면 또 못 올라가게 만드니까. 교육 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 필수 과목,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 경매 관련 수강과 교육 과목별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중개업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매수신청대리도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입니다. 고의는 일부러 손해 입힌 거고요.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손해를 입힌 경우. 모르고 했다고 해도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다고요. 그건 과실이니까요.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는 무겁게 5년 이상 징역이죠. 살인죄는. 근데 과실치사죄는 훨씬 더, 과실로 모르고 그냥 한 개 때리는데 죽었다 이러면 과실치사죄가 되겠죠. 그건 훨씬 죄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과실 모르고 한 게 과실임,
모르고 한 게 과실이죠. 일부러 한 게 고의고요.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고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입니다. 되고자 하는 등록 신청 전, 아까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을 봤었죠. 미리 해야 된다고 보정 설정을.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는 수는 2억 이상, 개인 개업공개사는 2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보정 설정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3개 중에서 하나만 해도 되고 3개 다 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개 다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하나만 하지만 어떤 모의고사 문제에 택일하여야 한다, 택일하여야 한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걸 O라고 해놨던데요. 엄밀히 말하면 X입니다.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적인 해석 자체는 3개 중에서 3개 다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3개 다 할 필요는 없죠. 돈이 들어가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확인 설명서는 위임받은 경우 보정사항 설명하고, 확인 설명사항이 아니고 그냥 설명교부인데요. 위임받은 경우에 보정사항을 설명하고 보정관계 정서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전자문서를 교부해야 된다. 메일로 보내줘도 된다. 꼭 종이로 안 보내주고. 자, 그 다음에 공탁금은 폐업 사망 해산을 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민법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766조까지입니다. 76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3년 안에 공탁금 다 찾아가고 없는데 2년 지나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맡겨놓은 돈을 안 내준다는 이야기예요. 공탁금이라는 건 현금 유가증권을 맡겨놓는 걸 공탁이라고 하거든요. 재보정 설정 손해배상을 해준 때는 15일, 15일은 암기 프린트의 숫자는 다 있습니다. 49번에 있습니다.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49번에 1번 15일이 냅니다. 49번에 1번. 자, 다음은 지도 감독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동그라미 3번, 4번에 있습니다. 3번, 4번. 3번, 4번. 지방법원장은 협회 시도지부와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지도감독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요.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지체 없이 그 실시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근데 협회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합니다. 협회 주된 사무소가 되겠죠. 그냥 협회라고 되어 있지만 암기 프린트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동그라미 3번, 4번 찾았어요? 자, 요거 통지해야 되는 사항,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게 시험엔 어려워도 뭐 시험에 나오면 할 텐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도 이것도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매수 신청 대리가 오늘 이거 하는 거 전체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중에서 반드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즉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게 두 문제 나온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내용 전부 다 합해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암기할 수는 없다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도 다 암기 못합니다. 제가 다 못하는 거 여러분도 할 필요 없겠죠.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같은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 헌법재판관 임명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임명할 수 있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임명하여야 한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석상 거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된다, 기속행위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냥 한다라고만 돼 있다고요. 할 수 있다는 안 할, 반대 해석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다 이 말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요.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좀 해석상 애매한데, 한다도 하여야 한다. 그 절대적 취소, 반드시 절대적 취소, 기속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기속 취소라고도 합니다. 필요적 취소라고도 합니다. 이 중에서 2번 하나만 기억하세요. 2번.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중개업을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폐업하겠다,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는데도 아까 안 하겠다는 사람을, 스스로 안 하겠다는 사람 등록 취소해야 된다 했잖아요. 왜? 기분 나쁘라고. 나 더 이상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등록 취소한다고.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남 기분 나쁘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스스로 안 하겠다는 사람을 등록 취소하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폐업하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이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 취소되면 제지어서 등록 취소됐기 때문에 증가 기록에도 남는다고.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스스로 폐업해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특이해서 좀 그거 하나 2번만 기억하시라고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임의적 취소는 요 7번 하나만 그냥 보십시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요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취소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취소. 암기 프린터 44번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하고 15번이에요. 12번은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취소인데 15번은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임의적 취소라고요.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즉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공인중개사법은 절대적 취소, 매수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 좀 특이하니까 그 하나만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적 업무정지,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1번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 안 하겠다고 휴업한 사람을 굳이 업무정지한다고요? 반드시 업무정지해야 된다.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이게 출제됐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는 6개월이야죠. 암기 프린터 20번, 암기 프린터 20번. 암기 프린터 20번에 1월 이상 2년 이하가 맨 마지막에 까만 별표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야. 6개월이야. 공인중개사법은 6개월이한데 매수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행정처분 사전 사후 절차인데 의견 진술 기회 부여입니다.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사전 구제 절차로서. 청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청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대장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당했다고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7일 이내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되고요. 법인이 해산된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 3문제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려치는 마시고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했던 게 시험에 3문제 나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민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민사특별법에. 그래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거 두 개는 꼭 현업에 가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많이 이루어지는 게 상가임대차. 매매보다 임대차가 더 많이 이루어진대요.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아파트 단지 앞에 그 시장통에서 이렇게 하니까 워킹 손님 또는 로드 손님 이렇게 하거든요.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10건은 하더라고, 계약을. 10건을 하는데 보면 7건은 전부 임대차예요. 70% 이상은 매매가 아니고. 매매만 10건 하면 돈 벌죠. 그 임대차, 월세 이런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요. 이건 반드시 나오고, 경공매 이것도 지금 9회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9회 시험부터. 경매, 공매. 경매는 했는데 제가 공매는 거의 말 안 했는데요. 공매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온비드에서 공매를 실시합니다. 즉 경매는 법원에서 실시하는데, 공매는 온비드 www.onbid.co.kr 아니면 한글로 온비드 치보면 인터넷으로만 합니다. 인터넷으로만.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 가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는 중개업하고 비교해야 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중개업 할 때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야.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이야. 예를 들면 중개업에서 등록 취소하면 청문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 하기 위해서는 중개 실무 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상 듣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32시간 이상 44시간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비교하는 걸,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문도 비교해서 써야 되고요. 우리 수험서 시험도 모두 비교하는 게 출제돼요. 비슷비슷한 거, 헷갈리는 거. 각각 한 문제씩 해서 3문제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애들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